안녕하세요. 저는 늦은 출산으로 3살 된 아들을 혼자 키우는 46살 과부입니다. 불과 2달 동안 저와 아들은 비좁은 반지하에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아들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나이 들어 언제든 세상을 떠나더라도 우리 아들은 그의 놀라운 할아버지로부터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놀라운 할아버지라고 했는지 궁금하신 분들 분명히 계시겠죠. 오늘은 저에게 일어난 놀라운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는 젊었을 때 사랑 같은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만 했습니다.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동네 그림 강좌를 개설하고 싶었습니다. 그때는 나이가 있었지만 여전히 미혼이었습니다. 물론 연애도 생각했지만 남자 만나서 결혼한다는 생각만 하면 지겨웠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결혼을 포기하고 미술에 매진하기로 했습니다. 일이 잘 풀리기를 바랄 뿐이었는데 사업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제 강좌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많지 않아서 많은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가르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했는데 정말 어려웠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고 같이 일할 사람을 찾기로 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고등학생이었고 미술학교 시험에 응시할 예정입니다. 숙련된 강사의 높은 급여를 감당할 수 없는 저는 거의 무너졌고 강좌를 폐업할 생각도 했지만 그때 남편을 만났습니다. 저보다 4살이 많았던 남편은 자신을 프리랜서 화백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남편의 능력에 약간 의구심을 느꼈지만 그가 수습기간 동안 첫 주에 무료로 가르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궁지에 몰려 있었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학생들을 남편에게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학생들의 반응은 매우 좋았습니다. 건조한 이론보다 자유주의적인 학습 방식을 선호한 아이들은 남편이 매적적인 가르치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림 외에도 남편은 아마추어 사진가이기도 합니다. 그의 사진은 깊이가 있고 부드러운 슬픔을 줍니다. 저는 그 사진들에게 끌렸고 그래서 남편에게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남편은 잘생기지도 않고 말도 잘 못하지만 우리의 예술적인 마음은 동기화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마음이 설렜습니다. 남편은 가족이 없고 예술에 대한 영감을 얻으려고 여기저기 떠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겪은 일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는 빨리 사랑에 빠졌고 1년의 열애 끝에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남편이 예술가적인 심성을 가진 사람이라고만 느꼈습니다. 예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결혼 후 남편이 매우 독하고 돈을 많이 써야 하는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가 바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보통 남편은 수업이 끝나면 바로 자리를 떠났는데 그가 그림에 대한 영감을 구하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술을 마시러 갔던 것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에게 충고했지만 상황은 여전히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출근길 갑자기 실신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의사는 남편이 강변변증이 있어서 치료에 많은 돈을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축한 돈이 부족해서 저는 집을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생들이 제 수업을 좋아하지 않아서 수입원은 점차 사라졌고 치료에 제 모든 돈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의 죽음은 저에게 아주 큰 손실입니다. 극도로 쇠약해진 저는 남편의 영정 옆에서 며칠을 울다가 속이 메스꺼워서 임신했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이 저를 매우 당황하게 했고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돈도 없고 부양비도 없는데 아이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어쨌든 출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서울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강사가 되기에 적합하지 않아서 박물관 안내자로 일할 수 있었던 저는 하루 종일 그림 얘기만 하고 적은 급여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마저도 배가 더 나오게 되면서 해고당했고 가는 식당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제 아들은 미숙아로 몸이 약하고 자주 아픕니다. 제가 가진 거의 모든 돈은 치료에 사용됩니다. 점차 저는 곰팡이가 핀 반지하에 사는 초라한 여자가 됐습니다. 아들이 3살이 되기 전 유치원을 보낼까 말까 밤을 새웠습니다. 학비가 매년 오르면서 저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서 아들과 함께 자살할까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자 3개월 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식탁 청소를 하던 중 양복을 입은 남자와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점심을 먹으러 온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 노인이 저를 며느리라고 불렀습니다. 그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가족이 없다고 했지만 그 노인은 10년 전 가족들이 남편의 예술의 길을 반대해서 그가 가출한 것이라고 침착하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워 섣불리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 같은 가난한 사람들을 노리는 사기꾼들인 줄 알았는데 DNA 검사를 해보니 시아버지의 말씀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의 가족은 유복한 가정이라서 시아버지는 저에게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주셨고 예술과 관련된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남편을 위한 속죄라고 했습니다. 질병도 많이 앓고 계시는 76살의 아버님은 며칠 전 유언장을 공개했습니다. 물론 우리 아들도 큰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은 다른 아이들처럼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제게 준 기적과도 같은 것입니다. 시아버지께 감사드리며 평생 존경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